안녕하십니까. 영재현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네, 서울교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1차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결과에 따라서 2차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 이 면접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지필평가만 우리가 막 한다고 하면 우리 얼마든지 자신 있게 쓸 친구들이 정말 많지만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 대회를 진행하면서 발표를 갖다가 많이 해본 친구, 영어 토론 대회에서 신나게 말을 갖다가 해봤던 친구라면 오히려 이 면접이 조금은 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면접은 항상 떨립니다. 자, 과연 이 과학영재교육원, 더군다나 교육청도 아니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인 만큼 긴장도 완전 업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면접을 준비하면서요, 바로 면접의 스타일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의 스타일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면접의 유형은 우리가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 동기를 갖다 물어보거나 아니면 우리 간단하게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물어보는 경향의 면접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과학영재교육원 경우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넌지시 전공 분야의 질문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긴장도를 올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넌지시 융합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심층 면접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면접에서 중요 포인트는 저는 최초의 3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면접에 있어서의 기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자리에 앉는 그 착석까지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 3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최초의 3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되물어본다면 일단은 어떤 자세로 면접자가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의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하고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갖다가 하고자 할 때 바로 면접자가 그 3분 동안에 내가 답변하는 수준의 높이, 수준의 깊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3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엄지손가락 깍 쥐는 거 보이시죠? 네, 3분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나뉘는가? 간단하게 우리가 유형을 구분해 보면 개인 면접도 있지만 자, 우리가 집단 면접, 집단 토론식 면접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심층 면접에서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에서 일단 쓰기를 시켜서 그 쓴 것에 대한 내용을 되물어보는 면접 방식을 채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 또는 길게는 20분의 시간을 갖다가 주어서 작성되어진 내용을 면접관이 우리가 면접자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게 바로 심층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 거죠. 하지만 그런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아무 데서나 넌지시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온 지식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심층 면접은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면접 대응 시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 일단 제공 문항에 대해서 현장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질의응답 내용이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왜? 본인 스스로가 작성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질문이 들어올 포인트를 갖다가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없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 긴장되니까. 우리 면접을 보는 친구들은 성인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가 올라가다 보면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백지찬처럼 하얘지죠. 하얘지니까 머리에서 기억이 잘 안 남는 거예요. 너무 잘해도 긴장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잘해도 머릿속에 휑하니 비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면접에 대한 부분에 임할 때는 자기가 만약에 이런 논술이나 서술에 관한 문장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눈으로 꼭 읽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면접의 순서입니다. 보통 면접의 순서를 갖다가 모르고 우리가 그냥 면접에 임한 경우 우리 면접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면접을 오랫동안 시켜본 선생님이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거는 항상 방문에서부터 면접장의 의자에 착석하는 순간까지를 꼭 연습하실 걸 권장드립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 입시를 하죠. 근데 그 전까지 복도에 어슬렁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 대기자는 대기자 공간에 앉아서 호출이 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갔다 하면서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 있으면요. 아이들의 인사법은 정말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 어깨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닐 것 같죠? 지금 어머님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머님의 자녀가 인사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세에서요. 반드시 15도 아래쪽을 갖다가 보도록 하고 엉덩이는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턱은 절대 이렇게 수그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선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해주시면 가장 올바른 인사법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사를 갖다가 하고 나서 착석하기 전 다시 면접관 앞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이미지 만들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을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퇴실하는 것 매우 좋은 면접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면접이 아니냐고요? 어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그게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인사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쉽지 않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면접의 순서를 이렇게 각인시켜서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이거는 면접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대학부설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시험을 보아왔던 학생들이 지필평가 통과 후에 면접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갖다 받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요 한 문항당 최고점 5점, 최저점 1점을 갖다가 부과해서 그 부과된 점수에 대한 평균을 내봤어요. 누구의 평균? 합격자들의 평균. 자, 그래서 일반 능력평가 체크부터 우리 어떤 문구들이 나오는지 어머님 자녀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갖다가 시켜볼 때 한번 스스로가 매겨보세요. 자, 또래 아이들보다 풍부한 어휘력을 구사한다. 이 풍부한 어휘력을 구사하는 건 어휘력 자체에 대한 부분이 곧 도서, 책에 대한 부분의 흡수력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자,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빨리 파악한다. 이거 캐치가 빠른 거죠. 자,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점을 받으면 몇 점이죠? 바로 20점이죠. 자, 어머님 자녀분들의 평가 점수 매기셨으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리더십 평가입니다. 리더에 대한 부분의 평가에서는 반드시 삶에 대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을 할 때 다른 친구들과 뜻을 잘 맞추면서 한다. 이런 문구들에 대한 체크를 갖다 하면 여기는 15점. 자, 그리고 학업 적성 평가에 대한 부분 중에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가? 아니면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되어진 배경 지식이 다양하고 풍부한가? 이거는
심층 면접에서요. 이거에 관련되어진 질문을 던져서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학교의 대입에 관계되어진 부분으로 표현할 때 전공 적합성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의 만점은 10점.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의성 평가인데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산출해내는 것. 무조건 아이디어만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적당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다양한 시각으로 방법을 찾아내는 것.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출한 아이디어나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하면 또한 몇 점? 6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이 모의 면접 평가 점수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제가 여태까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합격을 도왔던 어떤 친구들의 자, 면접 평가 점수 평균을 갖다가 공개하면요. 60점 만점 중에서 평균 51점 정도의 점수를 기록합니다. 즉 51점이 넘으면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의 기준인 거죠. 자, 연세대학교는 60점 만점 중에서 52.9점입니다. 서울대보다 1.9점이 높은데 그 이유는 바로 심층 면접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접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이 평균 점수가 높은 학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번에 서울교대의 과학영재교육원인데요. 49.8. 네, 평균 50점에 육박하는 점수죠. 원래는 이 부분에서 2016년도까지는 이 평균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45점 정도 이상이면 합격률이 90% 이상이 된다라고 판단되어진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선행학습 정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교대 지원자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60점 만점 중에 평균 49.8점입니다. 자, 근데 성균관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면접이 진짜 다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소서 이후에 그 기록물에 대한 평가 외에 면접이 다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또한 이 평균점이 약 45점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이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편하게 우리가 진행되어져 왔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쓰는 정도가 좀 약했던 터예요. 하지만 이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어떤 입시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이 영재교육원 입시 이 면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그 면접이 약간은 좀 쉬웠던 터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매우 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준하는 입시의 인원이 우리가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입시 인원이 지금 3배수를 뽑던 인원을 5배수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갖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뽑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면접이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취지를 놓고 보면 앞으로 강해질 영재원.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은 53.3점이에요. 근데 이 영재교육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면접이 오히려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영재교육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점수에 대한 부분의 맥락으로 본인이 체크를 갖다 한번 해보면 점수 안 됐다고 또 울적해하지 마시고요. 노력해서 자기 거에 대한 이 실력, 면접에 대한 스킬을 갖다가 높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면접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시험을 갖다 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푼 문제에 대해서 푼 내용에 대해서 복기를 갖다가 꼭 해 놓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의 답변 녹화 영상으로 우리가 찍어서 본인이 직접 보고 수정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보면 본인의 영상이 부끄럽게 느껴지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만족할 때쯤 되어지면 면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제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즉 코로나 전까지 그 면접자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점들을 갖다가 분석하여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입니다. 총 60점 중에서 20점 이하는 알파벳 E 등급을 갖다가 부여했고요.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 긴장감이 우리가 너무 많이 더해져서 입을 갖다가 이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력에 비해서 몸의 긴장도가 너무 높은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접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잘 하고서도 탈락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점부터 30점까지는 D. 자, 그 다음에 31점부터 35점까지는 네, C입니다. 여기는 10점 구간인데 여기는 5점 구간이죠. 자, 근데 이 경우는 면접에서 많은 긴장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 속도는 느리더라도 자신의 모습을 수정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6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50점까지에 있는 친구들은 B하고 A 등급인데 뭐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45점 이상이면 일단 지필평가 통과되어진 친구들이 면접에 임하는 자세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18년도까지는 36점이 최저 점수였잖아요. 근데 평균점으로는 우리가 45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발력이 뛰어난 친구들 그리고 여기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부분에 마무리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면접을 잘 봤을 때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점수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A하고 B 등급에 대한 부분을 받은 친구들은 마음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어지겠지만 그래도 여기 51점 정도가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우리가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말고 일반 면접에 대한 부분의 영상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면접을 준비해 보세요.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영상 우리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